일단 지난주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우님? 우리가 라이브를 했던 그날 그냥 폭락이 아니라 진짜 떡락했어, 떡락. 이날 정말 전 국가가 다 같이 큰 하락을 겪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급등 급락을 할 때 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지금 과도해, 좀 쉬었다 해, 괜찮으니까 쉬었다 하자, 모두가 다 셧다운을 내리는 그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보통은 발동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그러니까 둘 다 발동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에 대한 제재인 거고, 서킷 브레이커는 이 주식 시장, 현물 시장 자체에 대한 제재인데, 보통 선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 따로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 시장만 따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요일은 선물 시장 폭락, 현물 시장 폭락, 둘 다 폭락했기 때문에 둘 다 발동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주식 쪽 PB를 하시는 분들은 이날 자체에 대한 경험이 정말 큰, 앞으로 투자 활동을 하면서 정말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냥 만에 하나 그냥 떨어졌네, 빨리 갈아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울 거고, 왜 떨어졌고 이날 내가 어떻게 대처했었어야 되나 라는 관점을 복기를 해보는 사람이라면 분명 엄청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번에 특히 유독 반도체나 일본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반도체와 일본이 유독 떨어졌던 이유는 헤지펀드가, 미국에서 보통 헤지펀드라고 한다면 돈 되는 거 뭐든지 다 하는 투자로 인식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베타라고 하는 시장 변동성 대비 얼마를 먹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헤지펀드는 보통 알파를 투자합니다. 알파는 고정수익을 의미하죠. 알파와 베타로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헤지펀드는 언제나 먹어야 해요. 시장이 떨어져서 저희 못 먹었습니다는 주식 펀드 매니저는 오케이. 근데 헤지펀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헤지펀드가 CTA라고 하는 오르는 말에서 타는 전략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핫했던 주식이 반도체와 일본 시장이었고, 이제 핫했던 게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돈을 많이 뺐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랑 일본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대폭락을 불렀던 원인,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거이기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미국 경기 침체였었는데, 우리가 오늘 먼저 이야기할 건 엔캐리예요. 그리고 엔캐리가 앞으로 더 청산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시장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엔캐리가 뭘까요? 요즘 뉴스에 엔캐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캐리라고 하는 건 엔화를 캐리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엔화가 캐리했다는 거, 요즘 친구들은 캐리했다라고 하면 내가 다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 캐리는 그 캐리가 아니고,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자국통화, 그러니까 되게 금리가 낮거나 어쩌고 했던 자국통화로 해외 투자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엔화로 달러에 투자하면 엔캐리야. 우리 원화로 달러에 투자하면 원캐리야. 엔화가 지금까지 일본은 엄청나게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 중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곳에 투자를 하겠죠. 미국은 금리가 5%야. 그러면 내가 달러를 환전해서 투자하면 5% 먹는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가장 이슈가 있어요. 환율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국에서 5% 먹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환율이 5% 이상 떨어져 버렸어. 그럼 나는 손해인 거잖아.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현지에서 확실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환율도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그때 어떤 게 이슈였냐라고 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엔캐리를 엄청나게 지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엔화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엔화로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거 전부 다 회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미국이
확실하게 안정적인 투자처였고 환율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투자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계속 쿠사리 줬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한테 야 이제 제발 금리 좀 높여 지금 환율 때문에 안 되겠어 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거지. 이게 되게 큰 문제처럼 보여지는 건데 아무튼 엔화 이것 때문에 결국 엔화 환율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었고 그것 때문에 엔캐리 했던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멈추고 자금을 회수하는 게 있었죠. 지금 엔캐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이 기준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었던 돈을 일본으로 끌어들어올 정도로 일본이 매력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걸로 인해서 눈에 보이게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폭락 때문에 빠르게 돈을 회수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일본에서 불렀고 부름에 응답한 것 뿐인데 일본 애들이 워낙 여기저기 깔아둔 게 많으니까 한국 시장 폭락, 미국 시장 폭락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 경제 자체의 모멘텀에 따라 엔화 절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일본 경제 자체가 점점 좋아지는 흐름을 타서 실제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해당 자산군에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것이고 더 이상 엔캐리 할 만한 의미가 없으니까 엔캐리를 줄일 것이고 그러니까 청산시킬 것이고 그래서 시장 자체 가격이 쭉쭉 빠질 테니까 시장 자체가 쭉쭉 빠지면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점점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식을 떠나고 채권으로 가거나 금으로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해설이 되죠. 지난주에 이어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거의 확실하다시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미국 경기. 우리 미국 경기 아직 침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침체가 아니라는 의견들을 제가 전달드렸지만 이번 주 특히나 지난주를 돌이켜보면서 되게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침체 아니다. 라는 확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호경기와 불경기를 타면서 장기간 상승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 호경기였다가 불경기로 되잖아요. 떨어지기는 하죠.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잖아요. 이걸 우리는 침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미국은 실제로 단기적인 하강 국면이라 표현하는 거지 아직 침체 아니다. 와라락 무너지는 상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서 리포트 그냥 글만 가지고 왔는데 일지적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더 명확해지고 있다. 경기 둔화 좀 더 진행될 것이다. 다만 지금 실업률 때문에 엄청 심각해. 야, 이 나라 갑자기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의 경기 둔화는 이들이 의도한 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리세션이 아니라 슬로우다운 시킨 거예요.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연봉은 이만큼 오르는데 물가가 이만큼 오르니까 안 돼. 이 불부터 빨리 끄자. 요만큼 좀 낮추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가를 낮추기 시작하는 형태로 금리를 높였던 거였고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의 소비도 줄어요. 버는 건 똑같은데 내는 이자가 많아지잖아요. 기업들도 투자를 거의 안 해요. 못 해요 사실은.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슬로우 다운이 과해지면 침체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침체에 대한 걱정을 생각보다 하진 않는다. 이 리포트 보시면 침체보다는 둔화다. 아직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 경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한국이 침체로 들어서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